메달이 이렇게 나와 있어도 되는 거야? 아 이제 올림픽 메달인데 태극기 달고 운동 한번 해야겠네. 야 히트다. 이거 두 개 다 내가 광고하는 건데. 스쿼트가 몇 나오세요? 스쿼트 280이요. 이야 씨. 그럼 예전에 스쿼트 같은 거는 몇? 260? 22살 하게 네. 이거는 뭐죠? 시합복인데 힙색을 매셨나? 야 이거 제대로 배워야겠네. 아니 들어요. 오! 나! 이렇게? 뭐 한 거야? 어떤 게 정답인지 모르겠지만 아니 역도가 제일 많이 드는 거 보니까 역도가 맞는 것 같아요. 역동신경이 있어. 아니 이거 희한하네 이거. 15kg면 여자봉이고 아니 바벨 지금 이 빈봉으로 제가 안 된다고. 35kg 정도 저도 이렇게. 한 달이면 다 마스터하실 것 같아요. 너목부에 음치로 나오지 않았나? 아 실력? 그 러브이즈라는 노래가 있어. 터보 노래 중에. 안녕하세요, 김종욱입니다. 어제 오늘 런닝맨을 찍고요. 지금 이제 런닝맨을 찍고 미리 약속이 돼 있던 촬영을 하러 왔습니다. 사실 오늘 정신무장을 하러 제가 왔습니다. 왜냐면 저도 여러 가지 핑계로 스쿼트를 안 하고 있긴 한데 이번에 올림픽을 나가셨던 우리 역도 국가대표분들이 훈련하시는 곳에 왔고요. 이번에 은메달을 땄던 박혜정 선수도 여기에 같이 훈련을 하고 있고, 제가 예전부터도 스쿼트를 배우고 싶어서, 왜냐면 또 대한민국 국가대표분들이 알려주는 게 아무래도 가장 스쿼트의 정석이지 않을까.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몸 푸는 것부터 아주 디테일한 것까지 제가 오늘 속속들이 다 팁을 다 뽑아서 여러분들께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만나뵐 그 선수분 중에 한 분이 사실 예전에 너목보에 나오셨던 분이 있어요. 근데 저도 사실 그 사연을 보고 자체로만으로도 굉장히 놀라웠었는데, 굳은 비가 오면 이번에 국가대표로 올림픽까지 나갔다는 얘기에 너무 놀라서, 사실은 이제 역도 선수, 역도 국가대표 박주효 선수인데요. 허리 부상이 이제 단순한 부상 정도가 아니고 이제 장애 등급을 받을 정도의 허리에 이제 철심을 박은 허리 부상을 안고 국가대표로 역도 선수를 한다는 거. 이게 제가 개인적으로 저 스스로도 반성을 많이 하고, 저도 많은 분들이 그 뭐 허리가 디스크인데 어떻게 운동을 이렇게 하느냐 막 이럴 때 저도 개인적으로 좀 답답했었거든요. 왜 해보지도 않고. 저 역시 사실 이분의 사연을 듣고 나니까 왜 그럴 만한지 알겠더라고요. 장애 등을 받을 정도의 허리 부상으로 수술까지 다 하시고 역도를 할 수 있는지 너무나도 궁금해서 사연도 좀 들어보고 스쿼트 강의도 좀 받아보고,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오늘은 이제 고립형이나 보디빌딩식 스쿼트보다는 기능적으로 이게 꼭 반드시 해야 하는 스쿼트, 그 스쿼트를 안전하고 그런 걸 좀 오늘 한번 배워보는 시간으로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저도 좀 궁금한 게 많고.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우리 너목부에서 보고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진짜 손도 작으신데 어떻게 이렇게 정말 큰 자 일단 원래 저는 이제 너목보 그때 제가 이제 슬쩍 말씀드렸잖아요. 한번 가겠다고 한번. 근데 이제 기억해 주세요. 이 사연이 너무 저는 이제 또 궁금하기도 하고, 또 우리 채널 보시는 분들이 또 이제 극복한 사연들이나 이런 얘기를 들으면 너무 또 좋으실 것 같고, 국대한테 레슨 받는 이런 또 스쿼트도 또 한번 많은 분들께 전달해드리고 싶어서 일단 오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단은 제가 한번 들어가서 오늘 또 훈련하고 계시다고 오신 거죠? 네, 지금 저희 시청 선수들 전화 다 있어요. 그래서 또 훈련하시는데 또 방해가 되지는 않을까. 일단 네. 그냥 여기 가서 제가 인사드리고 네. 방해되지 않게 제가 좀 잘. 야, 이 향기가 예전에 그 어릴 때 체육관 가면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이세영 코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훈련하시는데 또 방해가 안 될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혜정아. 야. 아직 용산 하고 있어가지고. 하시는구나. 제가 일단 연수할 수 있어요. 제가 좀 지켜보고 훈련하시는데. 지금부터 나가. 지금 120. 주요 같은 경우는 딱 중간 체급. 중간에서 약간 아래? 경량급으로 보죠 거의.
써야 돼. 중심이 앞에 있나 앞이나 앞에서 누르지 말고. 오 멋있다. 이게 아니 현장에서 보니까 훨씬 멋있어요. 따라가지 마. 뒷다리 너무 뒷다리 너무 빼지 말라니까. 나가서. 항상 운동을 하실 때 발라드 같은 걸 듣고 하시는 거예요? 아까 터보 노래 그 회상하고 예. 네, 어느 재즈바 듣고 있었는데 아니 진짜 의외로 되게 조용한 분위기에서 운동을 이게 하네요. 주요가 대표팀에서 나오면 발라드 쪽을 많이 틀고 아 진짜. 주요가 선수촌에 있을 때는 여기 이제 다른 선수들 댄스 쪽 많이 틀고 네. 아 또 그게 있어요. 주요가 발라드 좋아해요. 아 저도 개인적으로 가끔가다 이렇게 발라드 들으면서 할 때 있거든요. 주요가, 네거티브 운동할 때 약간 발라드가 좋아가지고. 주요가 발라드 좋아하고 아 진짜. 팔이. 아니 팔이 뭐가 중요해요. 교수님 예전에 최고 몇 가지 저는 예전에 지금 없는 체급인데 85kg급 됐었고요. 그게 인상 170 네, 정도였습니다. 용상은 200kg 정도. 네. 그러면 좀 이게 좀 체중이 나가셨겠네요. 지금 한 10kg 빠졌죠. 운동 그만두고. 야, 그럼 예전에 스쿼트 같은 거는 몇 킬로 정도? 전 스쿼트 260. 대박이다. 여기서 그냥 찌그러져 있어야겠네. 근데 지금 이제 예. 합니다. 오늘 진짜 정확히 한번 좀 정석을 좀 한번. 어떤 거 스쿼트? 스쿼트 알려주세요. 근데 역도는 거의 풀 스쿼트 위주로 하기 때문에 그쵸. 풀 스쿼트를 배워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설렙니다. 주호 선수가 예전에 그 너목볼을 나온 적이 있어가지고. 그쵸. 그때 이제 제가 주호 선수한테 한번 제가 가서 배워보겠다. 그때 당시에 얘기를 했거든요. 또 허리 부상도 크게 당했었던 그 네네, 사연도 맞아요. 있고 그래서 너무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왜냐면 저도 사실 허리 때문에 굉장히 오래 고생을 했었고 이런 운동에 있어서 그 핑계를 많이 댔었거든요. 그때 사실 주호 선수 얘기 듣고 나니까 핑계를 못 대겠더라고요 이제는. 근데 아마 지금도 허리가 아플 거예요. 아픈데 그러니까. 주변 근육으로 좀 많이 잡아서 버티지 않나. 그렇죠. 그만큼 더 남들보다 더 노력을 많이 해야 되고. 근데 다들 부상들이 또 많이 있으시죠. 안고 사시죠. 거의 뭐 그렇죠. 한두 개씩은 다 그죠. 네, 아픈 상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운동하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다들 부상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래도 의외로 역도 전문으로 하시던 분들이 나중에 이제 은퇴하시고 나서 뭐 나이가 들고 이랬을 때 막 그런 관절에 막 큰 이상이 있거나 이러지 않다고 그렇지는 않아요. 들었어요. 그렇지는 않아요. 저도 뭐 운동 그만둔 지 10년이 넘었죠. 네네네. 네, 지도자 한 지 한 13년 정도 됐는데 네네. 저도 진짜 많이 다쳤거든요. 네. 막 무릎도 막 수술하고 막 팔꿈치도 오. 아프고 막 그랬는데 네. 운동 그만두고 나서 아픈 적이 없어요. 그게 희한하더라고요. 왜냐면 예전에는 막 그런 얘기도 많았거든요. 풀스쿼트 하면 뭐 무릎에 뭐 네. 무리가 많이 간다. 막 주저앉으면 꼭 무릎 부하가 많이 갈 것 같고. 근데 실질적으로 일상생활을 할 때 이제 은퇴하신 분들의 큰 그런 또 영향이 없다라고 오히려. 근데 오히려 네. 저희 같은 경우는 풀스쿼트를 져서 어느 정도 중량 가지고만 하면 네. 도움이 되죠. 제일 중요한 건 이제 예, 정확한 동작으로 부상 맞아요. 관리를 해야 그게 되니까. 중요합니다. 네. 제가 늘 얘기를 많이 하고 그래서 제가 오늘 여기 온 것도 정확한 자세를 통해서 하게 돼야 정말 제대로 된 근육도 얻고 기능적으로도 좋아지고. 네. 근데 정식으로 인사를 한번 하셨나요? 저요? 안 했죠? 정식으로 인사 한번 해주세요. 아, 저는 네. 고양시청에서 역도 코치를 맡고 있는 이세영 코치라고 합니다. 아, 네. 너무 반갑습니다. 전에 이제 여기 오기 전에 이제 올림픽 도쿄올림픽 때 네, 국가대표 코치를 했었고 아. 제가 2013년도부터 했으니까 지금 한 12년. 그 전에는 이제 실업팀하고 고등학생들 가르쳤고 국가대표팀 들어가서 국가대표 선수들 3년 지도하고 네. 그리고서 이쪽 고양시청으로 와서 지금 3년 됐죠 이제. 여기 국가대표분 많으시죠, 고양시? 많죠. 네, 국가대표급 선수들이 한 4-5명 정도. 고양시청이 9명인데 네. 올림픽에 2명 출전했었고. 주효 선수는 그러니까 역도를 할 수 있고 뭐 계속해서 도전하고 노력하는 것까지는 그 정도까지는 알았는데 국가대표에 선발이 될 정도까지는 생각을 못했어요. 그렇게 부상을 안고. 사실 주요가 네. 이번에 올림픽도 자기 네네. 기량만 했으면 메달을 네네. 땄을 거예요. 아, 그날 컨디션이 또 네네. 네, 조금 떨어졌는지 좀 아, 아쉽게 자기 기량을 못해서 그러니까 좀 너무 아쉽긴 하죠. 아쉽더라고요. 네. 네. 시합에 한 정도. 혜정아, 스쿼트는 275.
70, 270, 270. 데드리프트는 얼마 드리? 240. 대단하다 정말 해줘. 아 시합이 혹시 있나 또? 그때 시합 뭐 있을 거라고 뭐 네, 하지 다음 않았었나? 주에. 진짜? 근데 예전에 그 노목보 때 잠깐 나왔었잖아, 그치? 네. 그때보다 좀 더 키운 거야? 몸이요? 어, 커졌어요. 확실히 그렇지? 야였는데 아, 그래? 회전이 끝난 거야, 연습? 아, 코치한테 할 얘기 있어요. 아, 그래. 해, 그러면. 네, 된다. 와, 하체가 진짜. 머리 운동 안 하는데 저렇게 하체가 이렇게 좋지? 스쿼트 같은 것도 막 횟수를 하진 않죠. 그러니까 한번 역도 이렇게, 선수들은 횟수를 그렇게 많이 하진 않아요. 동계 때 빼고는 시합 시즌에는 거의 2개, 3개 그래서 이제 스쿼트 훈련. 증량을 하는 식으로. 그렇죠. 무게를 조금 다루는 식으로 하고 있어요. 근데 뭔가 좀 내가 생각했던 그 헬거 느낌보다 되게 정적인데 되게. 아 그래요? 노래도 발라드 틀어놓고 약간 좀 철저히 그냥 제 스타일. 아 그러면 선수들 간의 그 선곡권은 그래, 어떤 어떻게 되나?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아 그냥 먼저 블루투스 독점한 사람이 이제 하는 건데 그럼 여기는 제일 지금 나이가 많은 선수분은 어떤 선수? 제가 두 번째고요. 제 위에 선배님이 한 명 계시고 있는데 역광하로. 또는 그 어떤 좀 피크의 어떤 나이가 있나요? 20대 중반, 남자는 여자도 마찬가지고 20대 중반쯤에 이제 우리 주인 선수는 나이가 지금 전 28. 요때가 원래 전성기긴 한데 어. 네, 남자는 조금 더 갈 수 있어요. 더 하시고 30대 초반까지는. 그래서 LA 때 한 번 더 해보지 않을까. 네. 좋죠 LA. 고향. 제2의 고향. 기회가 되면 진짜 LA 가게 되면 우리 또 선수분들도 응원하러 제가 가야죠 무조건. 또 이게 2년이 됐으니까 진짜 이런 거 응원하면 진짜 긴장 엄청 될 것 같아. 몇 킬로 선수세요 그러면 지금? 저는 89kg. 89킬로. 최고 중량은 어떻게 되십니까? 저 인상 160에 용상 200. 스쿼트가 세요. 엉덩이가 이 둥근이 너무 좋으셔가지고 스쿼트가 몇 나오세요? 스쿼트. 스쿼트 280이요. 이야, 씨. 스매치가 진짜 좋은 운동 들었거든요. 전신 운동이니까 그러니까요. 아무래도 하체부터 상체까지 다 골고루 발달되는 운동이죠. 스매치 많이 하면 점프력도 엄청 좋아진다고요. 좋아지죠. 근데 스네치 같은 경우가 되게 기술을 많이 요하는 운동이에요. 그쵸. 네, 그리고 기초를 제대로 배워야 정확한 동작을 배울 수 있어서 이게 그러니까. 기초를 뛰어넘어 버리면 나중에 기록이 안 늘어요. 이게 이게 재미도 뭐 없고. 크로스핏 같은 거 하시는 분들 중에 자세 잘 안 나오는데 그거 막 하시다가 다치시는 경우를 많이 봤거든요. 그럼 그 텀은 어떻게 돼요? 한번 들고 나서요. 들고 나면 네, 다음 거 들 이제 때. 다음 사람이 네. 똑같은 중량이 있으면 좀 더 오래 기다리는 경우도 있고 만약에 본인이 들어간다 다음에 또 나다 그러면 2분 시간 줘요. 네. 길지는 않네요. 네. 한 사람씩 할 때는 1분씩 1분씩 혼자서 연달아 들어가면 2분. 얼마 안 쉬네요. 네, 2분 정도 혼자 들어가면요. 그래서 그러니까 작전 중량할 때도 2분 이상 쉬면 안 돼 그래서. 시합할 때 혼자서 들어간다 1, 2, 3차를 다 그러면은 1차 하고 나서 기록을 1kg만 올려서 3번까지 바꿀 수 있거든요. 기구 체인지하는 시간 동안 더 쉬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자기가 들어갈 거 딱 쓰는 거예요. 아 나름의 전략이구나. 네, 전략이다. 이게 1kg로 바뀐 다음부터 네. 이렇게 다른 나라들하고 작전 싸움이 너무 치열해져가지고 그 지도자들- 눈치 싸움 좀 있죠. 그렇죠, 많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되게 열심히 하시던데.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저는 102kg급 정희진입니다. 96kg급 서형준입니다. 그럼 여기 약간 좀 중량을 좀 많이 하시겠네요. 네, 조금 엄청 많이 나이고요. 예. 그럼 네. 어떻게 기록이 어떻게 되십니까? 인상 165에 207임, 용상 210입니다. 인상 158에 용상 195kg. 되게 열심히 하시는데요, 진짜. 이 시합이 얼마 안 남았어요. 그러세요? 열심히 해야 다음 주 네, 맞아요. 시합. 혹시 스쿼트나 이런 거 하고 그럴 때 가장 좀 주의해야 될 게 있다면 혹시 자신이 할 수 있는 중량만 했어요. 무리하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올바른 자세로 이 운동 하시면서 좀 어떤 매력이 있나요? 어떤 진짜 절대 못 뛸 것 같다고 생각할 때도 하다 보면은 이제 그 기록을 넘어설 때 그때가 가장 짜릿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목표가 있으신가요 혹시? 저를 알리는 게 가장 올림픽도 나가시고 이런 꿈을 또 가지고 네, 꿈은 보고 있습니다. 꿈은 항상 꿉니다. 부상 없으신 게 가장 중요하니까 안 다치시고 파이팅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혹시 두 분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그러니까 24살 22살이요. 형 아니었어요? 2003년생. 감사합니다. 형인 줄 알았는데. 동생이요? 이거는 뭐죠? 시합복인데 네. 시합 때는 입고 해야 돼서 운동할 때도 같이 착용합니다.
이렇게 멀리서 보고 나는 힙색을 매셨나? 멀리서 이거 우리 제일 나이 많으신 분. 아니 저 보강 운동을 헬스장 가셨었다고. 허리가 안 좋았어. 허리가 안 좋으셔서 웬만하면 이제 어디서 허리 아파서 운동을 좀 이딴 얘기 못 하겠습니다 사실. 여기 보니까 다들 너무 이렇게 진짜 부상을 안 하시면서도 이렇게 하시니까 잘생기셨네요. 감사합니다. 그런 얘기 많이 들으실 것 같은데. 운동부터 잘해야 돼. 체급이 꽤 높으신 것 같아요. 저는 109 이제 109 마이너스. 역도에서는 좀 높은 체급인가요? 무제한 바로 밑에거든요. 102 마이너스 하다가 예, 이제 좀 올리는 올린 거예요. 올리는 지방만 딱 쪄도 들리는 게 달라가지고. 힘이 확실히 늘죠. 네. 그럼 얼마나 되셨어요 경력은? 역도 한 16년, 17년. 진짜로? 그럼 언제 시작하신 거예요? 거의 중학교 중학교 1학년 때. 1학년 수영 선생님이 네. 역도 감독이어서 수행 평가를 스쿼트를 했어요. 진짜로? 중학교 때부터 제대로 된 정석으로 좀 배우셨겠네요. 네, 그럼 학교에 있는 전 인원이 스쿼트랑 벤치프레스를 하는 거예요. 진짜로? 축복이다 축복. 어릴 때 정석으로 이런 스쿼트나 이런 배울 수 있다라는 게 축복이에요. 왜냐면 나이 들어서 어디 가서 제대로 배울 데가 없거든요 사실은. 근데 제가 궁금한 게 이 역도를 하는데 좀 유리한 체험이에요. 저 같은 경우에는 네. 좀 긴 편이어서 그러니까 길면 좀 불리하지 않나? 인상 같은 경우에는 길면 훨씬 잘해요. 인상이 오히려 긴 게 나요. 네, 그러니까 같은 체급인데 네네. 키가 달라지면 키가 한 명은 여기가 좀 얇아지고 음. 이제 그런 사람들은 긴 대신 스트레치를 잘하고 용상 같은 경우는 네네. 여기서 강한 힘을 내야 되는데 어. 통이 약해지니까 용상 같은 거. 자 그러면 오늘 일단 저희가 이제 다른 것보다 이제 제대로 된 한번 스쿼트나 이런 거를 좀 정석으로 좀 배워보고 싶거든요. 그래서 막 보리평으로 보디빌딩식 말고 정말 기능적으로 역도식으로 정석으로 하는 그 스쿼트 있죠. 풀 스쿼트. 그거를 오늘 좀 한번 정확하게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근데 준 선수는 그 허리가 어느 정도까지 부상을 당한 거예요 지금? 그냥 이게 마디가 이렇게 있잖아요. 네. 그러면 뼈 하나가 이제 약간 다이아몬드처럼 이렇게 돼요. 이게 달아가지고 어어. 네, 위에 밑에 달아서 이제 약간 그런 느낌이었는데 네. 근데 디스크가 이제 그냥 막 다 삐져나왔다가 얘기 아니라 네. 그냥 파열. 파열이 돼서 네. 이제 수술을 할 때 지금 이것밖에 방법이 없다라고 하셔가지고 디스크 아예 없애고 네. 인공 디스크를 넣고 그리고 이제 여기를 쇠를 이렇게 4개를 이렇게 그러니까 고정을 시켰구나. 드릴로 이제 뼈에 박아서 네. 이렇게 고정을 시켰어요 위에. 그래서 이게 움직이지 않고. 그럼 병원에서 역도 하지 말라 그랬을 거 아니에요, 당연히. 네네네. 근데 그냥 하셨 거예요, 그냥 판단으로 본인 판단으로? 해야 될 것 같아서 하고 싶기도 하고 또 해야 돼. 근데 좀 무섭지 않아요? 근데 저도 의사 선생님 말 되게 안 들었거든요. 저도 파열됐어요. 파열돼서 저도 시술을 받았거든요. 네. 파편이 이렇게 터지는 거. 네, 그거 그래서 저도 병원에서 이제 이런 거 하지 말라고 막 초반에는. 근데 이제 그냥 막 했어요. 웃긴 얘기긴 하지만 그 전보다 더 알고 더 열심히 하니까 더 괜찮아졌거든요. 그죠. 저는. 저도 사실은 그 허리 이것 때문에 많이 이제 운동 관련된 이런 거 하면서 하면 허리 아픈데 어떻게 운동해? 근데 저가 우리 선수님 보고 주요 선수님 보고 그런 느낌이 든 거예요. 저런 상태에서 어떻게 할까? 의구심이 아니고 놀라워. 가능하구나. 단순히 그냥 웨이트나 이런 게 하는 게 아니고 이 역도 선수를 하는 거잖아요. 그것도 국가대표를 한다는 게 와, 너무 대단하다. 이런 사연들을 좀 더 많이 알렸으면 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넘어고 나왔을 때 제가 너무 저도 놀래가지고 어때 잠깐 녹화 다 끝나고 잠깐 네. 지나가면서 이제 네. 말씀하셨던 건데 그걸 또 기억해 주시고 아유, 저는 진짜 늘 그 마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감사합니다. 왜냐면 이런 또 채널 하면서 많은 분들한테 좀 제대로 된 이런 또 운동 지식도 알려드리고 싶기도 하고 오늘 좀 많이 좀 전수를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스쿼트 운동을 한다. 그럼 기본적으로 어떤 준비 운동 어떤 거 하시나요? 저희끼리 이제 정해놓은 체조를 다 같이 하고 그걸 하는데 하고 일단 몸 푸는 걸 하고 근데 보통 막 그냥 이런 체조들 있잖아요. 네, 그런 네. 체조들은 뭐 기본적으로 하는 거고 기본적으로 하고 그 외에는 각자 네. 자기 이제 본인마다 또 루틴이 있구나. 또 결리는 데가 있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네. 그 M자 다리 있잖아요. 어어어. 그거를 좀 많이 그래서 이렇게 이거 잘 안 되는데. 네. 이걸 많이 하세요? 네, 저는 여기를 많이 푸시는구나. 네네네. 이제 여기를 안 풀고 여기가 뭉치면은 네. 이게 또 일로 오더라고요. 수술 부위에 그 주변 근육들이 그렇지. 아프고 그 위에 마디 아랫 마디가 아파가지고 견착은 역도하시는 분은 전부 이제 하이바로 들어갑니다. 약간 미세하게 이 버딩크가 나는 거는 괜찮나요? 그 정도 살짝. 네. 괜찮나요? 네. 그럼 저도 역도하기를 시간 훨씬 낫죠, 그래도. 그럼요. 욕도 있어요.
근데 역도도 이게 저게 있죠. 이게 힐이 높은 게 있고. 네, 다 그쵸? 오프셋이 달라서. 아 다르죠. 그럼 보통 우리 역도 선수분들은 이게 역도를 어느 정도 높이로 하시나요? 이거는 달라요? 네, 다 달라요. 아 진짜? 선수마다 스타일이 있고. 기가 너무 높으면 좀 무릎까지 진짜 안 좋지 않을까? 근데 괜찮아요. 그만큼 또 여기 구간들이 뻣뻣한 선수들이 있어요. 아 그럼 이제 발목 유연성도 훨씬 많이 잘 나오니까 네. 이게 좀 낮은 것 같아. 이게 좀 낮아요. 그렇죠? 이 이거 알아요? 네. 아 딱 본 거 아시네. 제가 높은 것인 편이에요. 아, 저는 이제 앞으로 많이 이제 이렇게 나가는 동작을 선호해서 이렇게 좀 좀 나가는 느낌으로. 높으면은 아무래도 이게 쏠리니까. 아 그런 게 있더라고. 이게 관절 길이나 종아리 길이 그런 거에 따라서 뭐 하이바, 로우바가 있다고 하는데 역도는 그냥 다 하이바로 하잖아요. 네네. 그런 거 신체 구조 상관없이 여기는 역도는 무조건 그냥 하이바를 시키나요? 네, 근데 불편한 사람들은 예예. 불편해? 어디가 약해? 키워. 약간 이런 느낌. 아 그런 거구나. 네. 연착을 위로 하이바로 상부 승모에 딱 얹으시고 네. 저는 그렇게 넓게 벌리는 편은 아니에요. 그냥 어깨 정도 어깨 정도 벌리고 네. 그다음에 약간 고관절은 중립 놓고 시작하시나요? 그럼 처음에? 네, 중립 놓고 시작은 스타트는? 네. 다리는 살짝 팔자. 네. 허리가 그렇죠. 약간 뒤로 주면서 이렇게 하면 돼. 그렇죠? 네. 근데 이렇게 안 하면은 네. 이렇게 쏠려가지고 그렇죠. 허리가 그죠. 네. 그다음 그 뒤로 주면서 엉덩이 약간 뒤로 빼면서 앉아서 네. 여기서 이제 완전히 앉을 때 다시 가운데로 돌아오고. 그리고 제가 이제 역도 하시는 분들 제가 이제 많이 영상으로 많이 보고 연구도 막 보고 했었는데 밑에서 이렇게 퉁 한번 이렇게 치시는 그 신장성 쓰시는 그 기술이죠. 이게 예. 더 고중량을 치려고 하다 보면 네. 탄력을 쓰는 거죠. 툭 눌렀다 올라오면 이만큼은 더 뜨니까. 스쿼트 그런 어떤 막 영상들 보면 뒤로 앉지 말라고 얘기를 많이들 하는데 근데 선수마다 이게 중심이 달라서 뭐 약간 뒤로 주고 뭐 중간에다 두고 하는 선수도 있는데 보통 중심이 너무 앞쪽에 걸려 있으면 내려갈 수가 없죠. 역도 선수 중에서 앞으로 가져가서 스쿼트 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렇죠. 내려갈 때 무릎을 접는다 생각하지 마시고 네. 여기 고관절 있는 데를 이 허벅지 안에다 넣는다 생각하시면 돼요. 배를 이 허벅지 안에 고관절을 접으면서 네. 내려가시면 돼요. 그렇게 하면 몸통이 지켜지면서 무릎도 조금 각도 좀 잡아주면서 마지막에 아까 주유가 얘기했던 것처럼 눌러주면서 무릎이 앞쪽으로 살짝 밀려도 상관없거든요. 마지막에. 스쿼트를 할 때는 보통 긴장감을 끝까지 가져가나요? 아니면 밑에서 살짝 끝까지 가져가요. 끝까지 텐션을 긴장감을 풀지 않으면서 반동을 줄 수가 그렇죠. 있어요. 그래서 아까 데드리프트도 그렇고 네. 배하고 몸통이 좋은 선수들이 스쿼트가 또 좋아요. 하체만 단순히 세다고 해서 하는 것보다 이 몸에서 버텨주는 힘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그러면 하체가 좀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고중량 되면 이 몸이 못 버티잖아요. 그렇죠. 다리 이게 흔들리죠 이렇게. 하이바가 안 맞아가지고 그래서 근데 아까 조선석 씨더라고요. 안 맞으면 강화해서 그냥 하고 하이바. 근데 무게를 많이 들려고 로우바를 하는 경우는 많이 있단 말이에요. 체형 따라서. 근데 저도 사실 계속 그렇게 했었는데 그러면 이렇게 하이바를 약간 뒤쪽 이렇게 약간 요 정도? 지금 무릎 많이 밀립니다. 아 밀리는 거예요 이게? 아 밀리는 거예요 이 정도가? 그렇죠. 왜냐면 이쪽으로 힘으로 내려가잖아요. 아 그래요? 그럼 이렇게 고관절부터 아예 이렇게 아니 근데 이게 다리가 좀 좁아요 그리고. 그러니까 넓으셔도. 되게 넓은 것 같은데 아닌가? 이 정도? 이 정도까지 해야 돼요? 여기 지금이죠? 네. 기구가 같이 가면 안 돼요. 그냥 기구는 가만히 있고 얘만 이게 엉덩이만 이렇게 고관절을 빼라고요? 네. 우와 이거 이렇게 되나? 난 이렇게 배에 힘 주시고. 난 몰랐는데 이렇게 생각보다 많이 고관절 많이 접는데? 지금 그렇죠. 그렇게 내려가요. 이렇게 내려가야 돼요? 이렇게 내려가요. 이거 너무 뒤로 앉을 하는 거 때는 아닌가? 중심이 좀 뒤에요 지금. 앉을 때는 발목을 눌러주셔도 돼요. 야 이거 제대로 제대로 배워야겠네. 아니 다리가 안 여기 나가요? 내려갔잖아요. 내려갔잖아요. 네. 여기서 눌러줘도 돼요 발목을. 마지막에는 발목을 눌러. 그러니까 이렇게 내려가서 마지막에 발목을 눌러줘야죠. 이렇게? 네네네. 그럼 여기까지는 이렇게 내려가야 돼요? 약간 중심이 살짝 뒤인데? 네 뒤에 뒤꿈치인데요 사실? 지금 괜찮아요. 괜찮아요? 이렇게 마지막에 이렇게? 오 이거 완전 다른데? 무릎은 안 좋지 않으세요? 무릎은 좋으세요? 스쿼트 할 때? 무릎이 살짝 안 좋으려고 그랬어요. 앞쪽으로 다 고개가 쏠리니까. 아, 진짜? 네 아프죠. 나 큰일 났네. 안 왔으면 큰일 날 뻔했네. 그러면 약간 느낌이 이렇게 뒤로 하는 게 맞았네. 약간 이렇게 앉아서 여기에서 주고 그다음 일자로 앞꿈치는 안 넣어도 돼요. 앞꿈치가 뜰 정도로까지 뜰 정도로 없이. 가지 말고. 네. 이렇게 고개 약간 들고 시선. 정면 이렇게요? 스쿼트 이렇게? 아니 들어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시선이 정면 보는 게 나아요. 왜냐면은 놔놓고서 정면을 들어줘야지 여기가
펴지죠. 숙이면은 같이 죽잖아요. 대신 상체 개입은 너무 많이 안 하셔도 돼요. 이렇게 막 억지로 개입을 많이 안 하셔도 먼저 그냥 먼저 놓는 견착을 해놓고 이 정도 네. 중심 괜찮아요? 네, 네. 여기 중심 괜찮아요? 거기서 이제 가운데로 옮겨지면서 옮겨지면서 네. 이렇게 네, 이럴 일어날 때 딱 그쪽으로 딱 좋아요 지금. 힙이 조금 더 일어나도 상관없어요. 일어날 때. 힙이 일어나도 된다고요? 그거 약간 힙 슈팅이라고 하지 말라고 그러는 경우가 괜찮아요? 힙 뭐야? 그 엉덩이 이렇게 뜯는 거. 아, 그러니까 너무 들지 말고 일어날 때도 네. 같이 자연스럽게 엉덩이도 같이. 같이. 그러니까 약간 이런 느낌으로 앉아서 오! 딱! 이렇게? 오! 지금 완전 좋았어요. 왜냐면은 백스쿼트를 지금 지는데 완전 다 좋다. 앞쪽 힘만 써서 쓸 필요가 없잖아요. 백스쿼트는 힙하고 여기 뒤에 같이 힘을 먹어야 되는데 야, 나 진짜 몰랐어요. 앞쪽만 힘을 가지고 다 백스쿼트를 지려고 하니까 네, 어렵죠. 지금 생각보다 힙이 많이 빠졌다고 생각하는데 그러지 않아요? 아니요. 전혀 안 그렇죠. 아, 진짜? 뭐 한 거야? 어제 무릎이 아프더라고, 내가. 최근에. 어떤 게 정답인지 모르겠지만 역도는 네. 이렇게 쳐요. 아, 진짜. 아니, 역도가 제일 많이 드는 거 보니까 역도가 맞는 것 같아요. 그럼 이게 앉을 때 어느 정도의 기립근에는 긴장감이 들어가는 게 맞나요? 긴장감이 있죠. 있는 거 맞죠? 어느 정도? 네. 지금 저렇게 고관절 접혀야 돼요. 접혀서 내려가서 오. 내 쪽에 힘을 유지해서. 그러네. 아, 약간 이런 게 있구나. 최근에 한 3-4달 안 했는데 그 전까지는 루틴을 할 때 항상 80, 100, 뭐 120, 140까지 늘 이제 140, 500. 그 전까지 이제 10회씩 하고 스쿼트를 하고 나면 좀 약간 기분 나쁜, 아픈 건 아닌데 약간 그런 느낌이 좀 있었거든요. 그 보폭도 네. 좀 해보셨었잖아요. 네. 근데 좁으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네네. 이 스쿼트를 앉았을 때 이 배가 네. 이 허벅지 안쪽에 이렇게 그쵸. 들어와야 되는데 네네. 좁으면 여기 떠버리니까 허리가 버딩크라고 이렇게 네, 죽는 거? 네, 그런 게 조금 생길 수 있죠. 여기 몸이 다리 사이에 들어가야 되는데 네, 배가 그렇죠, 그죠? 배가. 자 그럼 한번 배웠어야 돼 제대로 배웠어야 되는데 이걸 왜 이렇게 뭐 한 거야 이렇게 해서 요 정도는 조금만 더 벌려보세요. 더요? 네, 그 오, 정도까지는, 진짜? 네, 괜찮아요. 이거 많이 벌린 것 같은 느낌이 나 이렇게 좋네요. 벌려본 적이 없는데 이렇게 약간 이렇게 네. 이렇게 눌러주고. 누르고 네, 그렇지. 이렇게? 오, 잘하십니다. 이렇게 다르다 완전 나이스. 이렇게 약간 중심을 이렇게 잡아놓고 여기서 이 정도에서 딱 눌러서 같이, 그렇지. 되게 부담이 없네요 무릎도 그렇고 그러세요, 진짜로? 진짜로 예 이렇게 해서 지금 잘하고 계신 것 같아요. 이렇게 잡아놓고 네, 지금 잘 내려갔다. 여기서 네. 야 역시 이상하네 운동신경이 있어. 아니 이거 희한하네 이거 체육인이셔서 그런지 중심만 알려주니까 그냥 다 나. 우와 마지막도 끊지 말고 그냥 연결. 이어서 코 계속 잡고. 그렇지. 이렇게 네, 이렇게 치시면 돼요. 잘하신다. 괜찮아요 이거는 지금 괜찮아요.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훈련을 하시면 네. 무릎에 부담이 좀 덜 가고 하나도 안 아파요 네, 나 원래 무릎에 부담이 니스럽 이거 맨날 하고 있는데 네. 아무렇지도 않은데 무릎이? 그 처음 내려갈 때 힙하고 이쪽으로 뒤쪽으로 살짝 얹어서 쭉 내려가고 그만졌고 일어날 때만 중간 잡아가지고 딱 저 같은 경우는 보통 내려갈 때 무릎이 더 아프거든요. 밀 때보다. 그래서 그래, 내려갈 맞아. 때 무릎을 좀 덜 써서 내려가려고 좀 뒤로 저는. 근데 이게 너무 근데 다음 다 알려줄게 내가 근데 진짜 신기하다 이거 이쪽 힘으로 내려갈 때는 여기의 힘으로 좀 같이 잡고 내려가는 게 제일 좋아요. 여기 힘으로 이 복압 잡는 것도 한번 방식으로 한번 알려주세요 복압 잡는 거 보통 막 내밀고 이렇게 들 많이 하시는데 저는 그냥 들이마시고 그냥 그대로 이런 느낌. 위로 잡는 느낌 여기 네. 복압은 누가 잘 잡냐? 윤성이가 잘 잡는 거. 복압 전문 있어요 복압 여기 있어요, 복압 전문. 복압 전문 네. 배를 엄청 낼 줄 알아. 이게 되게 중요하더라고 이게 배가 나온 상태에서 만약 벨트를 한다 그러면 이렇게 그냥 나와서 딱 이렇게 걸린 상태에서 그냥 하면 되는지 원래 보통 네. 내죠. 그냥 내고 네. 그러니까 벨트 내서. 밀어야지 그냥 꽉 채운 다음에 네. 그냥 그대로 내죠. 근데 이렇게 벨이 힘을 안 줘도 되는 거잖아요 배가 힘이 안 주면 이렇게 툭 빠져버리죠. 아. 내밀듯이 네, 내밀 벨트를 찬 상태에서 내밀면은 내밀듯이 압이 생겨가지고 그게 빵빵해지게 이렇게 공처럼 윗배라기보다는 이쪽 아랫배를 낼 줄 알아요. 여기 왜 봐도. 한번 잡아볼게요 얘를 내밀어봐. 내면 우와 많이 나오네 이렇게 낼 줄 알아요. 이렇게 내야 돼요? 이렇게 하면은 내려갔을 때 약간 여기 쿠션 역할도 좀 하는 거죠. 중량급들이 좀 더 편한 게 여기를
안으로 채워 넣으니까 아, 여기가 꽉 차요 원래. 아 그렇게. 박혜정이 뭐가 좀 박혜정. 아 해줘. 여성분인데 여자인데 갑자기 배를 이 정도 내면 되나? 많이 나오죠. 네, 잘 많이 나오는 것 같아 나. 많이 낸 것 같아요. 좋아요. 이렇게 이렇게 되고 해요 그냥? 네. 데드립 할 때도 이 상태로 그냥 하면 돼요. 아 진짜? 내고. 아 벨트가 없어도 이렇게 내요? 그렇죠. 근데 보통 이제 중량으로 하니까 저희는 벨트 그쵸. 보호대를 차죠. 아, 풀 때 이렇게 해서 맨몸으로 벨트 없이 푸시다가 아. 조금 더 올라가시면 그쵸. 차도 이렇게 내시면 돼요. 아 똑같이. 네. 야, 근데 스쿼트 진짜 흰세계다. 아 그럼 선생님도 처음 앉을 때는 약간 뒤꿈치로 느낌 가시나요? 앉을 때? 네. 왜냐면 뒷근이랑 네. 햄스트링도 같이 쓰거든요. 그쵸. 완전 소관. 그러니까 백스쿼트를 예. 이쪽 훈련을 한다 생각하고 많이 하니까 힙하고 네. 햄스트링하고 뒤쪽. 프론트 스쿼트 치면 앞에다 놓고 치면 여기를 많이 쓰긴 해요. 아 프론트는 조금 중심이 다른가요 그러면 앉을 때? 저는 같아요. 몰라서. 프론트. 저는 왜 같지? 진짜? 아 이것도 이렇게. 오늘따라 과한 것 같은데. 보여드리려고. 아니 근데 원래 이 정도 뜨진 않는데. 줬다가 지금이 맞지. 이렇게 아까는 좀 봐요. 그럼 일어날 때는 그냥 대퇴 4도로 밀어도 돼요. 일어날 때. 그냥 밀고 일어. 이게 왜 어려워하냐면 프론트를 지면 여기다 노는 순간 이제 벌써 눌리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맞아, 상체가 막 못 버티거든요. 아. 근데 박주혜 선수 같은 경우는 이 몸통이 좋아서 잘 버티는 것 같아요. 스쿼트 이런 데 리뷰 같은 거 하실 때 보면 약간 그 중심이 뒤로 가는 거 가지고 되게 많이들 뭐라고 많이 하고 그랬어가지고 그러니까 너무 과하지 않고 적당한 뒤로 주는 거는 좋다고 생각해요. 어느 정도 비싸게 그냥 앞으로 주고 하는 게 네. 근력은 빨리 좋아질 것 같은데 그만큼 부상도 빨리 오고. 그거 무조건 무릎이 안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제 경험에 그래요. 제가 중심을 앞으로 잡고 나서부터 무릎이 되게 아프더라고요. 중량은 좀 빨리 드는데 근데 이렇게 해서 훈련하시면 네. 중량도 예전에 했던 것보다 빨리 좋아지실 거예요. 완전 달라요, 진짜.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 이게 되게 느낌이 다른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이제 데드리프트로. 그대로. 역도하시는 분들 보면은 힙이 좀 많이 등이 좀 많이 이렇게 좀 꺾여 있는 느낌이 좀 나거든요. 데드리프트 많이 해라 이러면 네. 저도 굳이 이렇게 안 할 것 같아요. 저는 다음 동작이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저는 그래서 역도하시는 분들이 조금 더 허리가 이렇게 약간 활처럼 이렇게 되는 경우가 데드립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여기서 힘을 더 연결해서 다음 동작에 들어가야 되는데 구부러진 상태에서 다음 동작 힘쓰기가 힘들어요. 여기서 그냥 이렇게 해서 그냥 이렇게 될 것 같은데 하게 되면 근데 여기서 자세를 만들어야 이렇게 가야 되니까 해야 되니까. 그럼 이 데드 하실 때는 보통 긴장을 안 주시나요? 아니면 견갑을 이렇게 좀 이렇게 힘을 거나요? 어떻게 되나요? 견갑에 많이 힘을 주진 않아요. 그러진 않아요. 저희는 이제 역도를 들어야 되는데 네네네. 팔에 힘이 많이 들어가면 그 동작 다음 동작이 이어지지가 않으니까 요거는 다리를 어떻게 그러면 조금 더 벌리셔도 돼요. 더 벌려요? 그래서 자 허리 한번 봐보세요. 이렇게 빼도 돼요? 이 정도도 괜찮아요? 힙을? 다리 조금만 좁혀볼까요? 조금만. 네. 이렇게 등 이렇게 안 걸어도 되고 그냥 이렇게 그냥 이렇게 맞아요. 저는 무릎이 좀 많이 앞에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스쿼트 아까 처음에 질 때처럼 그 자세야 지금. 힙을 약간 들어줘요. 더 들고 배 낸다고 생각해. 이렇게 이쪽에다 넣는다고 생각해. 이렇게 네. 넣어요 이렇게? 네. 오 이렇게 그래서 그대로 걸어서 끌면 돼요. 시선은 어떻게 해요? 시선은 턱 들고 정면. 네. 오잘 잘한다. 아니 이렇게? 별로 좁게 봐. 조금만 하면 이렇게 막 하시네. 조각하고 이럴 때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다른 분은 이렇게 안 하는데. 근데 팔이 기셔가지고 조금 더 넓게 잡으셔도 될 것 같아. 제가 그래도 긴 편인가요? 볼 때? 네, 팔이 길. 그래요? 네. 이거 할 때 데드도 무릎 벌리나요? 약간 벌려주면 안쪽으로 이렇게? 안 보이게. 네. 이렇게? 너무 잘. 이렇게? 너무 좋아요. 굉장히 기셔. 그래요? 되게 모르는 사실 많이 배워가네. 기능적으로 무조건 해야겠어요, 스쿼트. 이게 뭐 한 100kg 정도라도 풀 스쿼트로 정확한 자세로 해줘야지 다른 하체 운동할 때도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고. 우리 제가 구독자분들한테도 힘들어 하나만 딱 스네치 좀 알려주십시오. 어렵겠지만 한번 그래도 좀 어느 정도는, 왜냐면 크로스핏 같은 거 하실 때 자세 잘 안 나오시는데 막 하시다가 다치시는 분들 되게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스네치가 근데 배우기가 쉽지 않아서. 그쵸, 어려울 것 같아요. 좀
20kg로 컨트롤이 되실 수 있으려나? 15? 15? 15kg면 여자봉이고 아니 바벨. 바벨이 15kg. 아, 빈바벨. 바벨. 아, 요거 지금 이 빈봉으로 제가 안 된다고. 자세가 또. 아, 자세가. 아, 그렇지, 그렇지. 이게 이제 여성용인가요? 예, 여자. 아, 혜정이 겁니다. 아, 너 바벨 좀 쓸게, 혜정. 밑에서부터 애드립 동작부터 시작해서 위까지 동작이 끊긴 동작이 없어요. 이어져야 돼. 다 한 동작으로 연결이 돼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어려운 거고 네.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기구가 올라오면서 가속도가 붙는 힘하고 그리고 여기 이 구간이 저희는 풀 동작이라고 하거든요. 네네. 세컨 풀 동작이라고 하는데 이 동작에서 얼마큼 기구를 위로 올려주느냐가 되게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영상 보니까 거의 공이 공중에 멈춰 있던데요. 기구를 띄워놓고 띄워놓고 자기가 이제 본인이 들어가는 위에 거죠.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되게 힘보다는 기술적을 많이 좀 요하는 운동이고 아까 선수들 보니까 이걸 하면서 주저앉는 분 계시고 중간 하프에서 딱 어느 정도 멈췄다가 올라가시는 분 계신데 그게 운동 그거는 자체가 달라요. 이게 하이 스네치라고 해서 높게 네. 받는 스네치 훈련 있고. 이게 따로 있고 풀 스쿼트처럼 아까 훅 앉는 스쿼트 스네치가 있고 저희는 그러니까 대부분 네. 중량을 하기 위해서는 다 앉죠. 보통 이제 하이로 하는 이유가 네. 하이에서 받으려면 그만큼 풀을 길게 써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연습을 하기 위해서 경량에서부터 만약에 앉아서 해버리면 그만큼 이제 풀 동작에서 짧아지니까. 짧게 쓰고 들어가는 게 있어서 그렇구나. 더 몸을 크게 움직이려고 하이로 하는 거니까. 그래서 스네치가 네. 되게 정교하고 네. 그리고 기술을 요하는 운동이기 때문에 되게 어려워하세요. 배우실 때 다들. 사실 일반인은 잘 안 가르치시죠? 그렇죠. 저희는 네. 이제 전문적인 선수들을 가르치고 저희 이제 고양시에서 네. 한 번씩 이제 무료로 레슨을 그걸 해주시고 해주신 거야? 해드리고. 네. 그립은 네. 딱 편하게 섰을 때 네. 풀 하는 위치, 라스트 풀에 맞는 네. 위치에 딱 오게끔 네. 넓이를 잡아주시면 돼요. 네. 이제 다리부터 눌러서 네. 쭉 끌어서 데드까지 똑같아요. 네. 근데 여기서는 속도를 붙여서 네. 풀 동작을 하는데 풀을 하고 받으면 이게 쓰지. 이거 말고 그러면 여기까지 딱 올리는 건 뭐라 그러지? 클린. 그럼 클린으로 스네치는 스네치가 멋있긴 하지. 스네치는 멋있지만 이게 약간 좀 잘못하시면 어깨 다치실 수도 있어서 그렇죠. 아예 그냥 확실하게 이런 다른 동작의 운동을 좀 배우지 않으면 클린이 오히려 더 현실적으로 운동하시는 분들한테 더 맞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유도 네. 선수들이나 그 레슬링 선수들이 파워 클린을 많이 하죠. 그죠? 비싼 선수들. 네. 보통 전 종목이 다 클린을 하는 것 같아요. 역도의 클린은. 여기서 데드죠? 올라오다가 데드하고 여기서 빨리 피면은 굳이 이렇게 때리지 않아도 손다 나거든요. 이렇게 나거든요. 붙어 있어도. 이러니까 이게 점프력이 좋아질 수밖에 없고. 다리를 쓰죠. 그렇게 쓰고 땅. 팔꿈치를 여기서 넣으면서 요거 하면서 딱 앉진 않나요? 여기까지 하나? 이제 중량이 어때요? 올라가면. 무거우면은 보통. 풀을 아무리 때려도 이 정도밖에 안 돼요. 그렇죠. 이거는 이제 이렇게 내려. 그럼 보통 일반 훈련할 때는 앉는 걸로 가나요? 아니면 보통 서서? 요 정도? 저희는 이제 서서 하는 훈련을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하고 네. 앉는 훈련도 한 두 번 정도 나눠서 하이클린 하다가 안 될 때는 네. 좀 이제 더 무게를 올려야 된다 그러면 앉아서 받고. 그래요. 이렇게. 그렇게 한번 해보실래요? 이렇게 하다가 네. 이렇게? 네, 네.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이 정도요? 잘하시죠. 이거 괜찮아요? 아니 근데 이게 팔로 이렇게 감는 게 아니고 그쵸. 몸이 들어가야 돼요? 팔꿈치를 넣어주는 거예요. 팔꿈치. 이렇게? 오, 이렇게? 잘해.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네, 이렇게? 이게 클린이에요. 이거를 밑에서부터 한번 해보시죠. 밑에서. 하다가 오다가 이렇게. 그렇지. 오. 이렇게요? 너무 잘하시는데요? 이렇게. 야 남자 보면 바꿔. 이거 바로 상급반이에요. 이거. 오다가 여기서 허벅지를 한 그렇지. 이렇게. 엄지 엄지 넣어야겠구나. 이거. 습관이. 이거 많이 하면 기능적으로 진짜 좋아지죠. 다리도 좋아지고 손발력도 좋아지고. 이렇게. 이렇게. 잘하세요. 근데 사실 저희는 어깨까지 써요.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해서. 진짜. 그럼 중량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요, 이거는? 이렇게? 맞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맞아요. 이렇게. 어깨 쓰고 얘를 일로 가져오는 게 아니라 그냥 팔꿈치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치고. 스네치도 금방 하시고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스네치도 금방 배우겠는데. 근데 이게 처음 하시는 분들 이 꺾는 걸 되게 힘들어 하시거든요. 되게 잘하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생각보다 유연하셔. 근데 되게 이게 이거 무조건 해야겠다. 평소에 운동할 때 그냥 이제 이거는 운동하실 때 그냥 위에서 하세요. 위에서. 위에서
이렇게 그냥 버텨주고 여기서 끌어올리면서 이렇게. 한 35kg 정도 끼고 야 이거 더 내려가도 돼요. 더 내려가요? 힘만. 힘만. 지금 봐봐요. 네. 여기서 상체만 이렇게 서 있잖아요. 네. 여기도 같이 접으세요. 이렇게.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위에서 잡아도 그렇게 접혀서. 이렇게. 바로 상급반. 이렇게 괜찮아요? 좋아요. 야. 근데 역도를 배우시면 한 달이면 다 마스터하실 것 같은데. 근데 안 놓으시는 거 친 게 계속 잡아요. 아니 이게 좋잖아요. 이렇게. 그렇지. 오 지금 나이스. 이렇게요. 야. 이거 이제 제가 운동 좋아하는 연예인들 나오면 좀 시켜야겠네. 진짜 잘하죠. 그러니까 막 무게를 많이 지었을 때 어떨지 모르겠지만 일단 할 때 이 불편함이 없었어요. 너무 좋았어요, 진짜. 가끔 한번 와야겠어요. 언제든. 진짜로 네, 가끔 와서 이제 운동하러 한 번씩 와갖고 좀 배우고. 운동 오고 여기 저 보컬 레슨. 노래에 관심 있어요? 저 너무 좋아. 진짜로? 근데 너목보에 음치로 나오지 않았나? 저요? 실력자로 나왔었나? 노래 잘해요. 이제 들지 마요. 실력자셨구나. 나 음치로 나오셨나? 왜냐면 보통 사연이 좋은 사람들이 음치가 많아요. 그럼 가수에도 좀 꿈이 있고 그래요? 혹시 음원 내고 그러는 거예요? 네. 진짜로? 진짜 뭐 할 때 있으면 진짜 도와줄게요. 감사합니다. 네, 제가 뭐 이래도 오래 해온 가수기 때문에 그래도 뭐 이제 다음 또 LA 올림픽까지 한번 또 이제 도전을 하실 거잖아요. 네. 이번 파리 올림픽이 솔직히 끝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끝이라고 생각했었는데 마지막 3차 시기를 놓치면서 의도치 않은 그런 몸짓이 나왔던 것 같은데 준비를 더 해서 LA 가서 그때는 꼭 이제 금메달을 목표로 항상 좋은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네네. 정말 많은 선수분들 다 진짜 이렇게 땀 흘리시고 노력하시는 우리 선수분들 계시지만 조 선수는 어쨌든 농업부에 또 인연도 있었지만 사실 이렇게 좀 안타까운 좀 부상이 있으신데도 어쨌든 극복하시고 이렇게 또 열심히 또 국가대표로까지 올림픽까지 출전하신 이런 모습에서 또 많은 구독자분들이 또 보시면서 좀 어떤 저런 의지와 어떤 그런 것들로 좀 동기부여 되시라고 직접 오게 됐고요. 정말 너무 많은 선수분들 이렇게 훈련하신 거 직접 보니까 너무 또 존경스럽고 진짜 대단하시고 앞으로 또 특별히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저번처럼 또 평생 기억해 주실 것 같아가지고 너무 지금 너무 진짜 당연히 기억에 남죠. 이제 제 인생 첫 어쨌든 역도 체육관에 와본 거고 또 배운 것도 인생 처음이고 끝으로 혹시 이렇게 해주신 말씀 있으면 한번 좀. 역도에 관심 가져주셔서 이렇게 찾아와 주셔서 역도를 같이 해봤는데 너무 재능이 있으셔가지고 조금만 더 연습하시면은 역도를 잘 전파해 주실 것 같아요. 역도 국가대표 선수들 그리고 저희 고향 특례시 역도 선수들도 많이 응원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지금 살짝 실감 안 나긴 하는데 어떻게 보면 운동 저보다 또 선배님이시기 때문에 무거운 건 먼저 들었죠. 제가. 그럼요. 네. 저도 뭐 기회가 된다면 네네네. 이제 운동하시는 곳 가가지고 제가 웨이트를 잘 못해요. 그래서 웨이트 또 다른 운동 아예 방식이 달라서 도움 받으러 한번 가고 싶고. 좋습니다. 네, 너무 나와서 영광이고요.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저 화이팅 하셔서 진짜 LA 올림픽 꼭 가시고 올림픽 일단 가셔서 또 좋은 성적 이번에 어디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훨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특훈 진짜. 우리도 다른 선수 한번 마지막 인사 한번 하시고 연습하시는데 제가 와가지고 이렇게 좀 너무 불편을 드린 거 아닌가 싶어서 소개 좀 한번. 61kg급 스쿼트 몇 드시는지. 210까지. 야 어떻게 이제 부끄럽습니다. 앞으로 저 부상 없이 열심히 파이팅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67kg급 신록입니다. 스쿼트 225. 거의 파이팅. 73kg급입니다. 스쿼트 기록 250입니다. 대박이다. 반갑습니다. 파이팅 하십시오. 네. 89kg급 박형호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스쿼트 기록 좋으신 분. 예, 한 번 더 280. 네. 야, 대박. 혹시라도 짐종국에 혹시 나오시면 어디 뭐 하고 싶은 말씀 있었던 분? 네. 없습니다. 앞으로도 다른 것보다 부상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항상 부상 없이 좋은 성적으로 우리 혜정이는 LA에서 이제 금메달. 네. 꼭. 네. 다음에 한번 특훈 해줘. 네. 우리 훈련하시는데 제가 이렇게 찾아왔는데 이렇게 환영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계속 꿈 다 이루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 하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석진 아저씨가 몇 살이에요? 석진이 형 66 엄청 많죠? 10살 차이. 사진 한 번만. 누구? 나랑 10살 차이. 아이콘을 네. 대박이죠. 많이 괴롭히지 마요. 뭐야? 아쉬운데? 화이팅. 네.
감사합니다. 아, 진짜 고맙습니다 오늘 진짜로. 아, 진짜 그랬네 여기 우리 사원분들. 아, 이제 진짜 내가 진짜 놀라가지고 나는 이 정도 부상이면 보통 그만두지 않을까. 허리 수술하고 네. 훈련을 이쪽에 와서 했는데 네. 진짜로 완전 걸음마 상태부터 한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게 바닥을 못 봤어요. 저도 그랬는데 왼쪽 종아리가 아예 발꿈치가 안 들렸어요. 아예 신경이 다 죽더라고요. 이게 눌리니까. 까치발이 안 되더라고. 아까 보니까 네. 그립근이 네. 이쪽이 훨씬 커진 거. 그쵸? 이게 왼쪽으로 터져가지고. 근데 너무 경직돼 있는데. 네, 그죠? 이게 왜냐면 허리가 지금 안 좋아가지고 그 긴 시간 동안 이제 정보가 없으니까 우리는. 그러니까 여기보다는 네, 지금 네. 이쪽 운동을 많이 하시면 엉덩이 그죠? 네, 엉덩이 운동을 많이 하시면 허리가 조금 부담이 덜 가긴 할 텐데. 그쵸? 나이도 있고 하니까. 몇 장이야 도대체? 야, 가져요. 네. 토보갈 때부터 좋아하시는 트위스트 키. 지금 처음이니까 언제든지 봐드릴게요. 나는 원래 사람들한테 봐준다 안 하거든. 여기 지금은 국가대표 누구 계세요? 지금 박주호 선수랑 네. 박혜정 그리고 실록 네, 이분도 지금 3명 있고요. 그 전에는 작년에는 4명. 진윤성 선수까지. 재작년에 한 명씩 초냈죠. 아, 원래 국대였어요. 저기 원래? 누가 빠져? 아, 근데 이번에 떨어졌구나. 허리 부상이 있어가지고. 과연. 내년에는 이제 다 들어갔으면 좋겠어. 얘는 올림픽 출전 선발권에서 떨어졌고 선발전에서. 자, 보통은 몇 명 가요? 저희 지금 올림픽에 5명 출전했었잖아요. 근데 저희 팀에서 4명을 생각하고 있었어요. 5명 중에서 4명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근데 이제 2명이 덜 된 거죠. 그래서 2명 출전. 장렬한 선수가 여기. 예, 여기 출신. 시즈곤이 아직도 올라가요?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스쿼트 200 하듯이 하는 거예요. 오. 그 러브이즈라는 노래가 있어. 터보 노래 중에. 그 노래 완전히 러브이즈? LA 하는 거니까. 그리고 여기 선수분들 지금 칼로바에 저거 드시고 계셔. 칼로바에 익스트림 드시고 계셔가지고. 야, 히트다. 겁니다 이거. 와, 이거 아니 그리고 이거 2개 다 내가 광고하는 건데 이스트림하고. 여기서 산 거예요? 아니죠? 산 거예요. 진짜? 버스트 펭귄도 맨날 먹어요. 네, 이거 좀 보내줄게요. 2개 다. 저희 충자 익스트림 거만 먹어요. 진짜? 드시는구나. 이거 좀 보내드려야지 그럼. 맞다. 저희 그 대표팀 티셔츠거든요. 야, 105 사이즈. 야 이거, 태극기 단 거. 야, 이 태극기 달고 운동 한번 해야겠네. 예, 오늘 고맙습니다. 오늘 진짜 너무. 근데 메달이 이렇게 나와 있어도 되는 거야. 혜정이 이렇게 들고 다녀요. 혜정아, 혜정이 이렇게 들고 다녀요. 메달을 들고 다니면 이거 이렇게 들고 다니는 거야 그냥? 그냥 이렇게 들고. 이거 이게 올림픽 메달인데 내년에 좀 더 진한 색으로 해가지고 네네네. 내년에 이제 양쪽으로 들고 다니면 되겠다. 네, 좋아요. 야. 자, 화이팅 하겠습니다, 선생님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